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고요. 오늘의 이슈 종목 그리고 추천주들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장세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자, 일단 그런 거 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주요 기술주의 그런 약세에 이어져 하락세를 나타냈죠.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포인트 떨어진 21,235포인트 마감이 지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2.38포인트 하락한 2,429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포인트 내린 6,1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큰 2거래일 낙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날 하락 출발했던 지수들은 장중에 내림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날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말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고, 기술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0.9% 올랐고요. 기술업종은 0.8% 내렸군요. 이외에 에너지와 금융, 산업, 부동산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소비와 헬스케어, 소재, 유틸리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등락폭은 1% 미만이었던 걸로 현재 보여지네요. 자, 시장은 기술주 움직임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기술주는 최근 기업들의 호실적이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주가 가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지난주 후반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다른 기술주에서도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죠.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투자자가 그동안 주가 상승세가 충분했다는 인식에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이 부분도 5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이는 지난 4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난 9일에도 은행주 그리고 에너지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퍼시픽 크레스트에 이어가지고 미주호 증권까지 투자 의견 하향에 나서면서 2.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미주호 증권은 애플의 다음 제품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외에 팡으로 불리는 기술 대표주인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각각 0.8%, 1.4% 그리고 넷플릭스와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주가가 4.2% 그리고 0.9%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8% 정도 내렸네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제프리 이멜트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요. 존 플래너리가 오는 8월 1일부터 CEO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3.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의 주가도 MKM 파트너스의 목표 주가 상향에도 0.3%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KM 파트너는 알리바바의 목표를 기존 155달러에서 177달러로 상향을 했죠. 자, 아까 잠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자, 시장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그리고 1에서 1.25%로 인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 같은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회의 후에는 다만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회의 후에는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는 물론 자산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최근 물가가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언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 원유 WTI 7월 인도분은 전거래일 대비 25센트 뛴 배럴당
0.08로 마쳤고요.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도 7월 힌두분 브렌트 유는 34센트 오른 배럴당 48.49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일 미국이 주요 대형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양대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최대 순 매수에도 불구하고 235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정보기술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주 그리고 수주 기대감으로 인한 조선업종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외국인 그리고 IT 중소형주하고 제약 바이오주의 동반 약세로 9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일 증시는 연준의 6월 FOMC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방향성을 재탐색하는 중에 미국의 기술주 변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니까 IT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코스피가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IT를 비롯한 주도지의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장세를 예상을 하고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만 매수 지점은 지지선 확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고점 인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금씩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죠. 뉴스도 그렇고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조심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금일이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뉴스에서는 계속되는 주가의 상승을 연일 보도를 했고요. 여기저기서 주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표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우스갯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증권가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주가 고공행진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객장에 어린아이를 들쳐업고서 계좌 괴설하러 오는 여성분들이 많으면 그것은 고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조금 많았었죠. 그리고 또 음모론이든 뭐든 1997년, 2007년, 2017년에 큰 주가 하락이 되돌림된다는 부분은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고점적인 부분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고점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죠.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소위 말하는 선수급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시장의 하락과는 상관없는 재료적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아침장은 양시장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조정적인 부분이 심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남북 경협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방북 승인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북주가 꽤 진입하기에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역시나 개미는 개별주로 몰아가는 그 재미 자체가 개별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이슈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장중에 깜짝 파동을 잘 일으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저희 입장에서도 개별주 위주의 매매이기 때문에 금일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은 바쁜 상황이죠. 자, 현재 지수적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플러스 12포인트 2370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7포인트 상승 667포인트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주체별로는 코스피는 기관만 홀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순 매수, 기관들만 홀로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차피 지수의 흐름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바입니다. 금일 핫이슈 종목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금일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까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금일의 핫이슈 종목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닛은 자, 요 내용은 조금 관심을 가질만 하죠. 유닛은 자, 애플 이사회에서 도시바 인수전을 참여 승인했다고 하죠.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닛은 뭐 도시바가 최대 주주죠. 애플이 도시바 인수 시 국내 최초로 애플의 손자 기업인 유닛이 등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인수가 되든 안 되든 관련 내용은 솔직히 조금 구미가 땡기는 그런 사항이네요. 다음은 CJ 시푸드. 자, 중국에서 AI 인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죠. 제주를 입국하는 관광객의 검역을 강화한다. 10월 이후에 중국에서만 총 723명의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만 23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도하 엔지니어링. 연 1.7조 달러 AIIB 연차 총액 선점이 유력하다. 이런 부분들이죠. 죄송합니다. 자, 국내 대기업과 함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총회 참여가 확인이 됐다면서 관련 종목으로 도하 엔지니어링이 부각을 받고 있죠. 과거 기사로 보자면 아시아인프라 시장이 커진다면서 한국 기업이 AIIB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하면서 현대건설, SK건설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도하 엔지니어링도 참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SGA 솔루션즈. 자, 이더리움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2,500%를 폭등하면서 거래소가 정지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SGA 솔루션이 뭐 관련주로서 부각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금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의 추천주입니다. 첫 번째, SG 세계물산. 자, 몇 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자, SG그룹 계열의 의류 수출 사업과 패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의류 수출 사업은 갭그룹이고요. 그리고 주로 미국 대형 바이어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 중이고, 패션 사업은 남성 정장 빠쏘, 그리고 빠쏘 업무, 뭐 여성 목도 기타 등등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전국의 백화점, 대리점 및 할인점을 통해서 판매 중인 업체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관심권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이번 주 안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존 공약들이 하나씩 시작을 하려는 모습에 관련 테마들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죠. 어제 추경 관련 말씀을 하실 때 청년 주택 관련해서 살포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관련해서 동종목인 SG 세계물산을 계속 그대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종목은 서울대 뒤쪽에 그린벨트 부지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주택난 해결 및 청년 주택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바 우리는 동종목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대응가적으로만 본다면 1240원 라인, 지금 현재 1215원이죠. 1240원 라인,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수급과 추세가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1240원, 이 라인만 돌파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주에 관련 정책이 나올지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원개발. 토공사업 전문 건설업체로서 주요 사업 분야는 도로공사, 산업단지공사, 철도, 지하철, 특수공법공사, 하천공사, 항만공사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1986년 중부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내 대규모 도로공사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고요. 동작대교, 동호, 김포대교 등 다수의 교량을 건설한 바 있죠. 또한 경부 고속철도 1209, 12에서 1309 시공 경험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 공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라고 하죠. 중국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후 급등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서 뭐 단기적으로 100%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일단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주제로 다음 주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 중국 이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죠. 행사에는 AIIB 70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2,0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IB의 사업 금액이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일단 일정상으로 우리는 동종목인 우원 개발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AIIB 대장은 우원 개발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동종목을 강력하게 매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남전자. 자, 아남전자는 지난 197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984년 한국거래소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약 40년의 그런 업력과 30여 년의 상장 기간을 유지해온 AV 업계 대표 기업이라고 하죠. 국내 최초로 컬러 TV를 생산한 이래 AVA 스페셜리스트를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마란즈, 야마, 데논, 하만카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AV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자, 동종목은 얼마 전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으로서 작년 하만카돈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상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도 빠졌죠. 자, 물린 개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웬만한 물량들은 조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흐름이고요. 공매도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현 자리에서는 한 번쯤 들이대봐도 좋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합니다. 최근 애플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 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종목인 아남전자도 관련 이슈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서 우리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종목들을 언급하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G 세계물산. 자, 어제 추경 관련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청년 주택 관련해서 살포시 내용이 나왔고요. 우리는 관련해서 동종목인 SG 세계물산을 그대로 주시토록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종목은 서울도 뒤쪽에 그린벨트 부지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원개발. AIB 사업 금액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고 일단 일정상으로 동종목인 우원개발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누가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AIB 대장은 우원개발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남전자는 자, AI 스피커 관련해 가지고 동종목인 아남전자도 관련 이슈로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